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1점 전쟁 이야기. 한국 사람들은 이미 너무 익숙하다. 한국에서 살아본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전쟁 뉴스가 떠도 별로 안 놀라지? 라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군사 충돌이 발생해도, 외국 언론이 난리가 나도 한국인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70년 동안 수십 번의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었고 실제로 전면전까지 이어져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이상합니다. 서울이 북한에서 불과 40km인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 아니,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 안 나와? 실제로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질문에 70년을 걸쳐 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 2점, 서울은 요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서울이 단순히 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실체는 거대한 군사 요새입니다. 도시 형태 자체가 전쟁을 고려해 만들어졌고 지형지하 시설 건물 구조 모든 것이 방어에 특화돼 있습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은 자연적인 성벽 역할을 합니다. 서울은 태풍 경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기상 조건까지 방어적입니다. 심지어 오래된 아파트 중에는 과거 군부의 승인을 받아 지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옥상엔 대공포를 설치할 자리가 확보돼 있고 일부 구조물에는 기관총을 고정해 사격할 수 있도록 총안구 구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과거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강북은 625대 너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절부터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왜냐고요? 단순히 땅값 올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한강을 건너 피난할 수 있도록, 즉 안보용 분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엔 대검찰청, 국정원, 법조타운 등 주요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쟁 나면 바로 이동작전 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3점, 한강은 그냥 강이 아니다. 한국군의 생명선이다. 한강은 전쟁이 나면 방어선이자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옛날에 왜 잠수교가 만들어졌을까요? 비 오면 잠기는 다리인데 왜 만들었을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다리는 폭격받으면 무너질 수 있지만 잠수교는 낮게 설계돼 폭격에서도 완전히 파괴하기 어렵습니다. 전차, 장갑차가 잠수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강 도하강 크로싱 훈련도 수십 년간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부교 띄우고 전차 넘기고 장비 밀어넣고 서울 방어의 핵심이 한강이기 때문입니다. 4점 장사정포, 서울 올 수 있냐고요? 이미 다 들어옵니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 안에 완전히 들어 있습니다.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길게는 40km 이상 쏩니다. 이론상으론 서울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파괴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많고 건물이 촘촘하게 서 있어 폭발 충격을 흡수해주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처럼 단열재 없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한국 건물은 구조 자체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보다 폭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5점, 지하철?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다. 거대한 방공호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마포역 용산 구간은 한강 밑으로 깊게 지나가기 때문에 미군의 GBU-28 벙커버스터로도
뚫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전쟁 시 민간인의 대피 시설로 설계됐습니다.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주요 빌딩 다수에는 옥상에 대공포 포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층 빌딩을 짓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너무 높으면 기존 포대를 옮겨야 하고 건설사 비용으로 이동 설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루프탑 명소가 적습니다. 옥상은 놀 곳이 아니라 군사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6점. 전쟁 위기가 실제로 2번이나 있었다. 많은 시민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미군은 실제로 2번이나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2015년 지뢰 도발. DMZ에서 한국군이 지뢰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 분위기는 진짜로 답한다였습니다. 미군 B-52 폭격기, 한국 공군 F-15K,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공동 무력 시위를 위해 뜰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일 또 도발하면 끝난다. 진짜 간다. 그래서 그날 밤 기자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트 가서 생수, 햇반, 스팸 사나. 정말 그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북한이 판문점 회담을 요청하면서 겨우 진정됐습니다. 2017년 트럼프 김정은 핵 대치. 트럼프가 내 책상엔 더 큰 핵 버튼이 있다고 말한 그 시기입니다. 미군 항모 전단이 동해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준비할 때 가장 명확한 신호가 바로 항모 이동입니다. 그 때문에 또다시 전쟁 위기 경보가 올라갔고 군 내부에서는 이번엔 진짜 가능성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정은이 돌연 태도를 바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전쟁은 또다시 피했습니다. 7점. 미국, 독일은 서울처럼 만들 수 있을까? 정답은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 서울은 70년 동안 전쟁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시 전체가 요새화됐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 구조를 전혀 전쟁 기반으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방공호도 대부분 카페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미국도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도시를 하나의 요새처럼 만드는 개념이 없습니다. 서울처럼 지형지하 구조권 축교통기관이 군사적 목적에 맞게 설계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합니다. 8점. 미군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냐고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질문은 실제 군사전략학에서 자주 나옵니다. 서울 같은 메가시티를 선진국 군대가 점령할 수 있느냐? 답은 거의 아니다입니다. 도시 인구 1000만 명, 초고밀도 건물, 지하 시설 완비, 한강이라는 자연 방어선, 상황을 숨길 수 있는 수백만 개의 구조물. 미군도 이라크 시가전에서 고작 수천 명이 숨어있는 도시를 장악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서울은 그 수십 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 같은 도시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지옥입니다. 9점. 북한이 가장 위험한 건 핵이 아니라 화학전 능력이다. 김정남을 암살할 때 북한은 화학무기 VX를 사용했습니다. 소량으로도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해외 공항에서 버젓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자신들의 화학전 능력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 지하 시설에는 핵미사일뿐 아니라 대규모 화학무기 저장 장소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군과 한국군의 공동훈련은 북한 지하 시설 장악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점.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 시나리오. 1단계 미사일 포격 동시 타격. 북한은 수천 발의 장사정포를 동시에 발사 가능합니다.
실제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공포혼란 사회 기반 시설 마비에는 큰 역할을 합니다. 2단계 사이버전, 전력망, 금융, 통신의 사이버 공격 발생. 한국은 대비가 높지만 단기적 마비 가능성 있음. 3단계 한강 방어선 가동. 모든 다리가 통제되고 전차장갑차는 엄호를 받으며 한강 라인에 배치됩니다. 4단계 지하철 지하도 방공호화. 지하철 역사는 대피소로 전환됩니다. 지하 공간은 정부군 지휘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5단계 미군 즉시 개입. 주한미군 일본 주둔 미군 괌 폭격기. 3중 체계로 전개됩니다. 6단계 전면전이 아니라 일부 전면전. 북한도 전면전이 되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국지전 제한적 타격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점 결론. 한국은 전쟁을 대비한 도시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은 70년 동안 전쟁 대비를 일상화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전투적인 도시로 진화했습니다. 한강, 지하철, 아파트, 지형, 고층 빌딩, 행정기관 분산, 군사 도시 구조, 이 모든 것이 전쟁이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라는 걸 의미합니다.